네, 실시간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도전 주식왕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오의 증시 데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수익률 게임이죠. 주식왕 게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식왕 뭐지? 어딨지? 하지 말고 검색창에 주식왕 입력, 주소 클릭하면 짜잔! 회원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하면 짜잔! 게임 스타트 클릭, 캐릭터 선정하면 짜잔! 세계 최초 실시간 투자 전략 게임 주식왕 사무실 짜잔! 짜잔! 네, 도전 주식왕에서는 2012 미스코리아이자 그리고 스타겐젤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원 씨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주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왕 캐스터 이주원입니다. 네, 요즘 주식과 관련해서 맹렬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모의 투자를 하면서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실까 궁금해서요. 요즘 주식 투자로 유명한 분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그분의 멘토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보니까 수익률 역시 나날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이 주원 씨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마련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기대에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멘토로 삼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을 주식왕 커뮤니티에 모의 투자 멘토로 삼고 싶은 분과 그리고 그 이유를 올려주시면 오늘도 제가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미스코리아 이주원 씨를 도와서 매주 투자할 종목들을 선정해 주시고 종목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고요. 김병수 키움증권 전문가 그리고 황순택 SK프렌즈클럽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주원 씨에게 종목을 하나씩 그리고 제시를 해주시고요. 주원 씨가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이제 도전 주식왕 게임입니다. 현재까지 스타겐젤 이주원 씨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파인디지털 9,21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14.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비아트론이 9.6%, 아나페스가 4.1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QSI가 0.3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예림당과 상보는 현재 손실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주원 씨가 유비벨록스를 선택을 하셨는데 편입이 안 된 걸로 현재 나와 있고요. 대신 비아트론을 100주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서 전체 수익률도 나와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수익률이 현재 더 나은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은 전문가들을 둬서인 것 같습니다. 주원 씨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주식 투자 자금이 이제 1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욕심나고 또 관심 가는 종목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앞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병수 전문가께서 팁을 좀 주시죠. 180만 원 정도 전체 투자 자금 대비 약 10% 정도의 현금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종목군에서 한 두 종목 정도 부분에서 추가 상승 부분이 나올 때 그 올라가는 종목군으로 좀 집중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첫 번째 QSI라는 종목입니다. QSI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밑에 하단을 6,090원 정도 일단 잡아놓고요. 이 가격을 하행할 경우는 일단 이 비중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차익 실현, 손절 부분들을 진행하셔서 만약에 상보라는 종목군이 14,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QSI를 매도를 해서 상보 쪽으로 좀 탄력 있는 종목군으로 비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11,000원 고점 돌파 파동 부분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1,000원이 이번에 돌파될 경우에는 돌파되지 못하고 다시 1,500원 정도까지 밀릴 경우에는 한번 차익 실현하셔서 현금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아트론은 현재 전체 포트에서 가장 많은 비중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은 현재에서 우상향 추세와 어떤 LG와 삼성의 투자권 부분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면서 15% 정도까지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할 종목 그리고 어느 정도 손절을 해도 괜찮다라고 한 종목도 있었고요. 자, 황순택 센터장은 주원 씨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이고 계시나요? 네, 종목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일단 일련의 어떤 흐름들 자체가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가파른 어떤 상승을 보이면서 포트 자체도 이제 코스닥 종목 위주로 집중적으로 좀 짜여져 있는 어떤 형태를 좀 보여준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이제 거래소 자체가 상당히 좀 코스닥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거래소 쪽의 어떤 매기 자체 투자자들한테 조금 약간 소외받는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들로 봤을 때는 어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김병수 전문가가 이제 살짝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전체 틀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소 쪽으로도 좀 보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좀 매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는 이제 거래소 쪽도 포트를 좀 채우면서 그래서 포트를 갖다가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 놓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원 씨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양한 조언들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가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김병수 전문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시장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G2 제조업 및 소비 지표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NC소프트 황순택 전문가가 갖고 나오셨습니다. 리니지2 그리고 아이온트래픽 4분기 후에 회복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NC소프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셨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시해 주신 이 김병수 전문가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지수 상승 네.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동반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ETF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수 상승이 1%라 그러면 여기에 파생 부분들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약 1.7에서 2% 정도의 수익률 상승 부분이 연동되는 ETF 상품입니다. 일반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지수 상승 부분이 예상될 때 매매를 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현재 종합지수가 어떤 거래소가 상당히 지금 비탄력적으로 2달 이상 움직였습니다. 가장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가장 큰 요인은 환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엔화 약세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쟁주들의 어떤 경쟁력 부분들에 제한을 두면서 주가 상승 부분들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환율 자체가 엔달러 환율 자체가 97엔대에서 94엔대까지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기전자 섹터와 자동차 경기 민감주의 어떤 순풍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번 달에 또 두 가지 요인이 키프로스 관련된 부분이 오늘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유럽발 신용 리스크가 일단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관련된 부분도 예산안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서 5월 달까지는 시간을 좀 벌어두는 그렇다고 하면 약 석 달 정도 엔화 환율 때문에 주가 하락 부분이 나왔던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부분들을 종합지수에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형주군의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군, 어떤 업종군을 선택할지 참 어려운 선택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드릴 수 있는 종목이 종목군이라든지 업종군을 선택이 힘드신 분들은 시장 상승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매하시면서 수익권도 동반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지수 상승 연계 상품입니다. ETF 코덱스 레버리지를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매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부분 보시면 약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12,300원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추천드렸던 가격은 12,300원대 중후반 정도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300원 정도의 접근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자, 이번에 파동 부분들이 오늘 종합지수가 2,000선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상당 그런 기로상에 있는데 2,000선 돌파까지 진행을 하면서 13,000원대까지 13,500원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황순택 센터장은 NC소프트 갖고 나오셨습니다.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라인 게임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리니지 1과 2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이온, 그다음에 지난해 출시했던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 이런 어떤 제품들, 게임들이 라인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는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게임 시장의 판도가 약간은 좀 지각 변동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쪽의 게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흥행을 하면서 일단 이 온라인 게임사들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어떤 그런 한 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2라든가 아이온 이런 게임들이 뭐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실적 또한 둔화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 실패한 게임 말고 또 길드워 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해 8월 말에 패키지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매출이 계속 좀 증가하는 어떤 흐름들이고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때 2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사상 최고 어떤 분기 매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NC소프트의 어떤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에 이 NC소프트가 주가의 어떤 고점을 찍을 때 흐름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 2가 상용화되기 막 이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런 게임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영업 실적의 어떤 흐름보다는 신규 게임의 어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어떤 흐름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그다음 길드워 2, 와일드 스타 이런 어떤 게임들이 해외에서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분기 이후에 그다음에 오픈 베타, 그다음에 상용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부터는 이 중국 시장의 어떤 모멘텀들을 이 NC소프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상용화 이전 어떤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대대적인 하락 국면이었습니다. 이제 종목이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수가 어떻게 설정을 하실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11년도 말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난해 1년 내내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지금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발생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어떤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바닥권을 기고 있다라는 게 확연하게 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틀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최근에 지난해 주가 하락한 폭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한 어떤 그런 반등 국면이었다라고 좀 볼 수 네. 있겠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일단 지금 매수가가 이제 15만 5천 원.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 라인입니다. 종가 라인을 좀 매수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17만 원.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기초 반등이 먼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확인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 봤을 때는 17만 원 라인대,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 12월 달 고점 라인을 이제 그 목표 주가로 좀 설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1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수 전문가의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황순택 센터장의 NC소프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주원 씨 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먼저 김병수 전문가님은요. 제가 지수 연동형 펀드인데 그거는 매매도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 ETF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주식처럼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122630입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 종목 매매하실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005930이죠. 그래서 번호 엔터 치시면 그 종목의 현재가라든지 매수 매도 현재가 창 부분들 보시고 주문창을 열으실 수가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도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드 번호를 넣으시면 일반 종목군처럼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 그런데 종목군이 아니라 전체 종합 지수를 사는 그런 효과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순택 전문가님께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게임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난해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이 MMORPG, 그러니까
소프트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만드는 게임 자체가 MMORPG 게임입니다. 근데 상당히 두터운 매니아층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 어떤 장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신규 게임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출시했던 게임들이 이제 중국에서 상용화를 이제 시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가장 큰 그 게임 업체죠. 텐센트와 퍼블리싱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그 게임의 어떤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MMO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략 게임 개발비만 3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은 게임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포화 상태까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막대한 투자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게임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어떤 게임의 어떤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대 NC소프트 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주원 씨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궁금한데요. 주원 씨 이제 선택을 해주시죠. 네,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김병수 전문가님의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하겠습니다. 자, 주원 씨가 김병수 전문가의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ETF 상장지수 펀드는요,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 마음에 들어서 편입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황수택 센터장의 투자 관심주 NC소프트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주원 씨의 개인적인 선택이지 절대적인 투자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김병수 전문가 그리고 SK증권 프렌치클럽의 황순택 센터장 두 분 종목 선정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원 씨가 선택한 코덱스 레버리지가 수익률을 낼 수 있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모의 투자도 잘해야 되지만 주식왕 게임 속에서 투자회사 운영도 잘해야 된다고요? 어떤 팁이 있나요, 주원 씨? 네.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주식왕 게임 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올리려면 아무래도 직원이 많은 것이 좋겠죠? 네, 최대 뽑을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사무실 의자의 수에 5명을 더한 수입니다. 여기에서 5명은 최대로 둘 수 있는 대기 직원 수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본 레벨 사무실은 사무실 의자 5개에 최대 대기 직원 5명을 더해 총 10명의 직원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을 더 뽑고 싶으시면 더 큰 사무실을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사무실은 레벨 24부터 구입이 가능하고요. 직원은 대기 직원 포함 최대 19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보 게임자들에게 드리는 오늘 게임 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팁 외에 제가 드리는 선물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멘토로 삼고 싶은 분과 그 이유를 올려주신 분 2분을 선정해서 제가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의 당첨자는 작전님이십니다. 멘토로 비초님을 뽑아주셨는데요. 현재 주식왕 모의투자 1위로 수익금이 5,734만 원이시네요. 작전님 앞으로도 주식왕에서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워렌 버핏은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원금을 지키는 투자하셔서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도전 주식왕 이주원 씨가 다음에는 어떤 수익률을 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도전 주식왕 게임은 계속되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